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춘천 삼천동과 온이동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춘천시 삼천동 새 아파트에 입주한 최인숙 씨. 요새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삼천동이나 온이동에는 학교가 없고 제일 가까운 거리인 퇴계동의 남춘천 초등학교는 아파트에서 2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남춘천초를 보낼 때 저희 이사 오기 전에 몇 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저희는 지금 전학을 아예 포기한 상태로. 학교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등굣길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대형 버스가 오고 가는 터미널도 지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밖에 없지만 남춘천 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도로가 2차로로 좁은 데다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이 몰려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이 삼천지구에 입주한 세대는 지금까지 3,696세대. 앞으로 88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추가 공급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과 춘천시 모두 학교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온 이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육부에서 투자 심사가 반려된다면 언제 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 아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이쪽 아이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협력해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서둘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5,000명의 서명이 담긴 초등학교 신설 요구 서명부를 춘천시와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제 예산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고 지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새로운 축제까지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라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회째 행사를 치른 강릉국제영화제. 코로나 사태 속에 대면 방식의 국제영화제를 표방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고전 영화나 옛날 영화 같은 거를 좀 좋아해서 이것도 옛날 영화니까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영화가 어려워가지고. 평균 좌석 점유율은 61%. 관객과 부대 행사를 합해도 열흘 동안 영화제를 즐긴 인원은 10,000명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릉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적은 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국제영화제 예산을 올해보다 2억 원 늘어난 30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6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영화제 예산이 7억 원가량 미집행됐는데 현금 기부금이 5억 원가량 남은 점을 들어 내년 영화제의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겁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치면서 삭감된 국제영화제 예산은 원래대로 증액됐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제영화제가 시민 참여와 또 관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영화제로 개선돼야 한다는 경고성의 의미로 강릉 커피 축제도 내년 행사에 3억 원을 들여 사이버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13회째를 치르고도 형식에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체험 위주의 커피 축제에 가상현실을 접목해 축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새롭게 도입될 와인 축제에도 2억 6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강릉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시의회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지역에 포도 재배 농가가 있고 커피처럼 와인 가게들도 자리를 잡고 있어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들의 염려와 시민들의 염려 속에 재검토에 대한 논란이 여러 번 일어나다 보니 그런 지적 사항들을 내년에는 좀 많이 보완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강릉시는 단오제 예산도 19억 원으로 늘리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축제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는데 예측이 쉽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축제 방식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속을 만들 때 쓰는 화학 제품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는데 취재 결과 작년에도 무단 방류가 적발됐던 업체였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럼통에 담긴 새하얀 액체가 공장 내부에 구멍 뚫린 맨홀 위로 쏟아집니다. 이 액체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쓰는 금속 관련 화학 제품 이형제로 생태계를 교란하는 독성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이형제가 우수관로와 연결된 맨홀을 통해 국가 하천인 섬강에 버려지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게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거의 10년째 가까이 이렇게 넘친 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퍼내가지고, 아니 그때는 초기에는 만약에 이거 거죠? 수중 펌프로다가 그냥 창문 열고 그냥 토양에다 막 버리고.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가 인근인 이곳 섬강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장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공장에서 이형제를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로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일단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형제는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서 재활용하거나 버리려면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거 전체적인 걸 통틀어서 지금 처분이 나가고 있는 건이에요. 공장 측은 처리 안 된 다른 종류의 폐수를 일부 무단 방류한 적은 있지만 이 형제를 그것도 의도적으로 무단 방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법적 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말고 이 형제가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서 어디까지 그게 오염이 됐는지 그 주변 거를 떠서 시료 채취를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공장 안에 것만 시료를 떠갔다 그러더라고. 해당 공장은 지난해에도 오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 구직난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이어 화천에도 KF 마스크를 생산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준공을 앞둔 장애인 재활의 일터를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동화 설비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차곡차곡 쌓이고 근로지원인의 1차 검수를 거쳐 근로장애인에게 전달됩니다. 근로장애인들이 한 장 한 장 마스크를 골라 포장 작업에 열중합니다. KF94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곳은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원도에서는 춘천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직접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정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준공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마스크 생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월 10만 장의 마스크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연면적 288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에는 생산 라인과 포장 라인 등 마스크 완제품 제작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상하반기 장애인 8명을 고용해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게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생겨서 이런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또 코로나19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사무용품 등으로 획일화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다각화도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번 저희 마스크 공장 설립으로 많은 구매를 함으로써 구매 비율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 판매로 얻은 수익은 근로장애인들의 임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수능 생명과학2 정답 취소 처분 소송 판결이 오는 17일 선고됨에 따라 일반 대학에 이어 전문대도 입학 전형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는 과학탐구 영역을 수능 최저 등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보건계열 일부 학과는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하되 다른 학과는 예정대로 16일에 발표합니다. 앞서 대학교육협의회는 내일이었던 일반대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했고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하루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이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춘천지검은 경찰과 선관위와 협력해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24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검찰 내 선거 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의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심리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운전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의 운전자 시선과 급제동, 조양 반응을 연구 자료로 모아 교통사고 범죄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의성 심리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교통사고 보험 사기 범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심리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올 한 해 국과수 교통사고 감정 의뢰는 1,196건으로 작년보다 70%가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 259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중환자 병상 42개, 준중환자 병상 7개, 중등증 환자 병상 465개 등 514개의 치료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중환자 병상 6개를 그제 추가로 확보해 병상 가동률을 88%로 낮췄고 내년 1월 중 5개 병상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 준중환자 병상 27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달 안에 중등증 환자 병상 221개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겨울철 위험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 소방이 대형 공사장 등 불시 단속을 벌여 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공사장과 농공단지 19곳을 점검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취급 위반으로 2건을 입건하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와 소방시설 불시 단속을 실시해 피난 계단 방화문 앞에 장애물을 쌓아둔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곳에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턱을 낮춘 강원도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강원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교총은
도교육청이 행정 예고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용이하게 해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교 10명, 분교 5명 이하 학교는 학부모의 통폐합 동의율 기준이 60%에서 50%로 완화되는 등 소규모 학교 폐지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시가 도시 바람길 숲 공모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우두동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영서로 주요 도로변과 잔여 공간 등에 나무를 심어 바람길 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10억 원을 들여 실시 설계에 나서고 대상지와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4년 동안 미세먼지 차단숲과 녹지축 조성을 위해 258만 그루의 관목과 교목도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대서양 연어의 수정란이 강원도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오늘 아이슬란드의 연어 전문 업체로부터 대서양 연어 수정란 5만 개를 들여와 민물과 바닷물 양식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반입된 수정란은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2주간의 관리를 거쳐 부화시킨 후 어린 고기로 키워 양식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서양 연어는 수입에 제약을 받았다가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반입이 허용됐으며 앞서 지난 10월 14일 수정란 5만 개가 국내 최초로 강원도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과 방사능 물질 농도가 자발적 협약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9개 항목에 걸쳐 중금속과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일부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 등 자발적 협약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시멘트 업체, 시멘트 회사가 소재한 지자체 등과 함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호흡 독성과 피부 접촉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준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요원 등 10명으로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오늘까지 미탄 보건지소에서 22일에서 23일까지는 봉평 보건지소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